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산수학 평면그래프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면그래프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5학년도 전공비 서술형 4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오일러 회로와 오일러 경로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닫힌 곡선인데 변은 반복되지 않지만 점은 반복을 허용했었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변을 통과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복 그리기라고 했었습니다. 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변은 교차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꼭지점은 교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도 교차하지 않지만 꼭지점은 교차를 허용하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릴 수 있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교차되지 않도록 그래프를 또다시 그릴 수 있으면 그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에 대한 동형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동형성은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래프는 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므로 점과 변이 1대1 대응. 그런데 점과 변이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의 점, 4개의 점으로 할까요? 4개의 점, 4개의 변입니다. 자, 4개의 점, 4개의 변. 1대1 대응이죠. 그런데 이 그래프는 동형이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 자, 이 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3개죠. 그러면 이 점의 차수는 3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쪽 사각형 그래프에서는 점의 차수가 4인 게 존재하지 않죠. 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동형이 되려면은 점과 변이 1대1 되고 또한 점의 인접성까지 1대0이 되어야 한다. 점의 인접성이라는 것은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점의 차수는 3이지만 점의 차수가 3인 점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동형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동형이 되려면은 점과 변이 1대1 되고 점의 인접성까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릴 수 있다는 말이 이제 받아들여지시죠. 무슨 소리냐? 그래프를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릴 수 있으면, 그런데 그 그래프가 동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래프 또한 평면 그래프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그젠플을 보면은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명백히 두 변이 교차하잖아요. 평면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데피니션에 의해서. 자, 그런데 변이 교차되지 않게 또다시 그릴 수 있느냐? 그 대신 그 그래프가 동형이 돼야 되겠죠. 지금 6개의 변을 갖죠. 4개의 점과 6개의 변입니다. 그러면 4개의 점과 6개의 변. 그리고 각 점들의 차수가 얼마입니까? 각 점들의 차수가 연결된 변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죠. 3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다음과 같이. 그러면 지금 이 변이 바깥으로 나갔는데 두 점이 인접하죠. 점의 차수, 점과 변의 개수 다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 두 그래프는 동형이 되므로 변이 교차되지 않게 또다시 그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되겠다. 자, 이번 그래프는 명백히 이게 평면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직육면체인데. 자, 그런데 평면 그래프에 대한 데피니션은 변이 교차되지 않게 또다시
동형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4개의 점과 변을 밑으로 축소시키거나 혹은 밑면과 같은 평면에 있도록 축소시키거나 혹은 확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축소 혹은 확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떠한 변도 교차되지 않죠. 그리고 점과 변이 1:1 대응이 되고 점의 인접선까지 1: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또한 평면 그래프가 되겠다. 그럼 이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시면은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평면 그래프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젬플입니다. K33 완전히 이분 그래프. 선생님이 이분 그래프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그젬플로 2, 3 많이 쓰는 거.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릴 수 있느냐? 그려볼까요? 자, 이 점과 이 점 인접하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겹쳐지니까 이렇게 인접합니다.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그래프 동형이죠? 평면 그래프입니다. 2, 3 완전히 이분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K3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 왜냐? 닫힌 곡선이 형성이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V1, V4, V2하고 V5 자리 바꿔볼까요? 변이 교차되지 않게 또다시 그릴 수 있으면 동형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평면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점과 변이 1:1 대응, 인접선까지 1:1 대응. 그럼 동형인 그래프니까. 자, 그래서 V3, V6. 자, 그러면 V1, V4, V4, V2, V2, V5, V5, V1. 마찬가지. 닫힌 곡선이 나오죠? 자, V3하고 V4 인접해야 됩니다. V6하고 V1도 인접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닫힌 곡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변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K33 완전 그래프는, 이분 그래프는 평면 그래프가 아닌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래프가 좀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확인해 되나요? 물론 아니겠죠. 수학인데. 그죠? 수학이잖아요. 합리적인 추론,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과목이죠. 자, 오일러 포뮬러라는 건 뭐냐면은 오일러 폴리헤드론 티어럼, 오일러 다면체 정리. 구와 위상동형인 다면체에서는 꼭지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여기에다가 면의 개수를 더하면은 상수 2가 된다는 게 오일러 다면체 정리입니다. 이거에 대한 평면 버전. 근데 평면 버전에서는 구와 위상동형인 다면체하고 유일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면의 개수였잖아요. 평면에서는 면이라는 용어 대신에 유개인 영역, 그래서 R로 쓸 겁니다. 꼭점의 개수, 변의 개수, 영역의 개수인데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개인 영역과 유개이지 않은 영역. 다면체에서는 이 면 유개인 영역인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유개이지 않은 영역 하나를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상수 2가 나온다는 게 바로 오일러 포뮬러입니다. 증명은 귀납적으로 하시면 돼요. 변 하나에 대해서, 변 하나면은 점 두 개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성립하죠. 자, 그 다음 N개의 변. N개의 변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자. N 플러스 1번째. 그럼 점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에 대한 전제 조건이 구와 위상동형인 다면체. 평면 그래프에서의 오일러 공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그러면 평면 그래프, 연결된 평면 그래프.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의 개수, 변의 개수, 영역의 개수. 이 영역의 개수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유계이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영역. 그러면 상수 2가 된다는 게 오일러 포뮬러입니다. 이 오일러 포뮬러부터 유용한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꼭지점이 3개 이상일 때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3배해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결과는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나오는 결과이므로 필요 조건입니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연결된 평면 그래프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 이건 필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평면 그래프가 아닌 완전히 분 그래프. 볼까요, 여기? 점의 개수 몇 개? 점의 개수 6개. 3배에서 6을 뺍니다. 그럼 10이죠. 자, 그런데 변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변의 개수 9개예요. 부등식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평면 그래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 조건입니다. 오일러 포뮬러로부터 바로 나오죠. 아이디어는 뭐냐? 아이디어는 꼭지점이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3개 이상입니다. 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에요. 점의 개수가 3개이니까 6개인 영역. 6개인 영역의 변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3이죠. 3 아닌가요? 점의 개수 3개, 6개인 영역, 변의 개수 3개 이상일 거 아니야. 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개수 3개, 6개이지 않은 영역의 개수 하나, 그거에 대한 변의 개수는 3개죠. 그러면 이 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영역의 개수 하나니까 6개인 영역. 그러면 영역의 개수를 3배한 것은 변의 개수의 2배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 바로 나오나요?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K33 완전 이분 그래프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바로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서 이와 같은 길이가 3인, 변의 개수가 3개죠.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변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를 2배에서 4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방금 완전 이분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점의 개수 6개, 이거를 2배에서 4를 뺄 겁니다. 그럼 8이죠? 꼭지점의 개수 몇 개였어요? 변의 개수 몇 개였어요? 9개였잖아요. 부등식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필요 조건이므로 평면 그래프 아니죠. 평면 그래프 단원에서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예요. 오일러 포뮬러, 그리고 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일 때, 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서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부등식들. 그러면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평면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평면그래프단원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9학년도 34번 문항인데 지문이 좀 깁니다. 뒤에 슬라이드에도 지문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4개의 점과 4개의 변으로 주어지는 사각형을 R이라고 뒀어요. 이렇게 4개의 점과 4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 그리고 3개의 점과 3개의 변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삼각형, 그리고 이 내부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각 점들의 차수는 모두가 4예요. 자, 그러면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점의 개수가 11개죠. 각 점의 차수가 4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의 차수는 얼마가 나옵니까? 44가 되죠.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 변의 개수였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의 변의 개수는 22개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걸 바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냐? 이 사각형 내부를 삼각형들과 사각형들로 분할. 자, 분할할 때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 말은 변이 교차되지 않게 분할하라는 뜻은 바로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가 전제 조건이니까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꼭점의 개수 몇 개? 11개. 변의 개수 몇 개? 방금 계산했잖아요. 22개. 그죠? 자, 그 다음 6개이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영역. 사각형을 캐피탈 R이라고 문제에서 줘놨으니까 캐피탈 F로 둘게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에 대한 오일러 포뮬러. 그러면 6에 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영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1대에서 넘어가면은 13인가요? 그런데 사각형 내부를 삼각형들과 사각형들로 분할을 했을 때 삼각형의 개수가라고 했으니까 6개인 영역의 개수가 하는 거죠. 그럼 6개인 영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2가 되죠. 12. 이 10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개수를 x개, 사각형의 개수를 y개라고 두면은 x 더하기 y가 10이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식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어요. 자, 삼각형의 개수를 x개라고 둬놨으니까 삼각형의 변은 3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삼각형에 대한 모든 변의 개수는 3x개. 사각형의 개수를 y개라고 둬놨으니까 사각형은 변이 4개니까 이 그래프의 총 사각형의 변의 개수는 4y개.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사각형의 4변도 있죠? 이것까지 다 하면은 변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래프의 변의 개수. 아까 주어져 있었잖아요. 22개. 그런데 이 사각형 내부를 삼각형들과 사각형들로 분할하는데 교차되지 않게 변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를 하죠. 그럼 변의 개수가 몇 배? 2배가 되겠다. 중복해서 헤아려졌을 거 아니에요. 식이 딱 2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를 x라고 둬놨으니까 y자리에 x 12 빼기 x를 대입할까요? 12 빼기 x 더하기 4는 20입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4x니까 넘겨버릴까요? x 48 4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제대로 썼죠 이게? 48에다가 4를 더하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 48에다가 4를 더하면은 50인가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계산이 여기 잘못됐네요. 그죠? 이걸 2배를 안 했네요. 그죠? 변의 개수가 2배가 되겠다. 그러면 이게 44죠? 44. 따라서 3x에서 마이너스 4x를 하니까 x
그 다음 48에다가 4를 더하니까 48에다가 4를 더하면은 50인가요? 그 다음 44를 넘어가서 하니까 8개 나오나요? 그럼 삼각형 개수 몇 개 나옵니까? 8개가 나온다는 거. 문제 괜찮죠? 출제가 명확하게 잘 됐습니다. 실제로 이거 그래프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답안에 그걸 그려놨습니다. 근데 그래프 그려서 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확신이 없잖아요. 오일러 포뮬러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뭐 스케치할 거 없죠. 지문이 길다고 했죠. 점 3개, 변 3개, 삼각형. 점 4개, 변 4개, 사각형. 분할한다는 것은 변이 교체되지 않게.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각 점들의 차수들의 합인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 변의 개수. 그리고 연결된 평면 그래프에서는 오일러 포뮬러. 사각형 내부를 삼각형들과 사각형들로 분할한다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개수 x개, 사각형의 개수 y개.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평면 그래프에서는 유예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영역의 개수라는 거. 13에는 유예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예인 영역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개수가 8개. 실제로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봤어요. 각점의 차수가 4 맞죠? 삼각형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문제에서는. (2010학년도) 38번 문항입니다. 단순 평면 그래프. 오일러 포뮬러.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완전 이분 그래프.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3개, 4개. 그러면 점이 3개 이상이죠.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다른 결과. 그러면 변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2개인가요? 변의 개수 12개. 점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7개죠. 점이 3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3배에서 6을 빼자. 그럼 부등식 만족하나요? 만약에 만족한다면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만족하지 않아야지 평면 그래프가 아닌 거잖아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죠. 완전 이분 그래프이기 때문에. K33 그래프가 닫힌 곡선이 변의 개수가 4개였잖아요. 근데 3, 4니까 길이가 3인 회로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똑같이 변의 개수 12개, 이번에는 점의 개수를 2배에서 6을 빼야 되죠. 만족하지 않죠? 평면 그래프 아니라는 거. 자, 니은은 모든 꼭점의 차수가 6 이상인 평면 그래프가 존재하느냐? 이 또한 오일러 포뮬러의 다른 결과를 묻는 문제죠. 모든 꼭점 차수가 6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6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꼭점의 개수를 V개라고 두면은 이 V를 각점의 차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6V가 되죠. 자, 이게 그래프의 차수입니다.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 변의 개수였습니다. 그럼 변의 개수의 2배가 6V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만족하지 않죠. 변의 개수는 점의 개수를 3배에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이거의 양변에 1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지점액에서 6일 때 한정했을 때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6 이상이면 더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죠. 니은 거진. 자, 디귿은 꼭점의 개수가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평면 그래프요. 오일러 포뮬라. 교차되지 않게 평면에 그렸습니다. 하나의 면만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하나의 면만 사각형이라면은 이 사각형 내부를 이전 문제처럼 분할하는 문제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분할한다고 됐냐면은 삼각형들로만 분할하는 거예요. 삼각형들로만. 꼭지점의 개수가 30개니까 30 빼기 변의 개수 6에 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 개수 R, 요거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왜? 평면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내부를 삼각형들로만 분할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를 x개라고 두면은 삼각형의 개수를 x, 6에 되지 않은 영역 1을 더하면은 여기 바로 뭐가 돼야 되나요? R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변의 개수가 83이라고 줘놨습니다. 이게 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제 삼각형의 개수를 x개라 둬놨으니까 변의 개수 3개,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사각형 변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게? 변이 공유를 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R 자리에 x 더하기 1 대입하면은 30 빼기 R 자리에 x 더하기 1을 대입할까요? x 더하기 1 2가 나옵니다. 정리하면은 1하고 30이죠. 31 2 넘어올까요? 그럼 20 변의 개수 2는 29가 되죠. 여기서 변의 개수가 바로 뭔가가 왜 변의 개수가 x, 여기 x를 제가 빠뜨려 버렸네요. 그죠? x를 빠뜨려 버렸네 이게. 그러면 변의 개수 2는 29 빼기 x인가요? 29 더하기 x. 29 더하기 x. 근데 이게 있죠 이게? 4가 넘어가면은 x는 3분의 1에 2 빼기 4인가요? 좀 정리해서 쓸까요? 변의 개수 2는 29 더하기 3분의 1에 2 빼기 4. 양변에 3을 곱해주면은 2는 87에 2 빼기 4인가요? 2 넘어올까요? 그럼 2는 83. 83 맞네요. 되게 참이네요. 그죠? 바로 이전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가장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어떤 개념을 이용하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는지를 검토하면서 풀어봐야지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뭐 특별히 서술할 건 없겠죠? 자, 기억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다른 결과를 이용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니은 또한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다른 결과를 이용했죠. 디귿은 오일러 포뮬러를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15학년도 전공비 서술형 4번 문항입니다.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이번 또한 지문이 좀 길죠. 그래프 G가 첫 번째 문제가 그래프 G의 변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1번과 2번 조건이 뭐냐면 1번은 총 9개의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점에 넘버링이 돼 있어요. 넘버링이.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 이 넘버링된 점들의 인덱스가 서로소일 때만 인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V2하고 V3는 인접. 그럼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는 거예요. V2하고 V4는 인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G의 변의 개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그럼 변의 개수는 뭐하고 관련됩니까? 그래프의 차수죠. 왜?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그걸 왜 언급했냐면은, V2에 연결된 변의 개수는 V2와 서로소인 거. 그러면 V3, V5, V7, V9. 그럼 뭐, 디그리가 얼마입니까? 차수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점의 차수들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합의 절반이 변의 개수가 나오겠죠.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문제는 이 그래프가 평면 그래프가 아님을 보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오일러 포뮬러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그래프의 차수도 그렇고 변도 그렇고 그래프가 단순하진 않죠. 그러니까 평면 그래프인지 직접 그려서 확인하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점의 개수, 변의 개수는 계산할 수 있지만 영역의 개수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유계인 영역의 개수, 유계이지 않은 영역의 개수. 뭐를 물으려고 하는지 딱 보이죠? 오일러 포뮬러의 다른 결과. 왜냐하면 다른 결과가 뭐였었냐면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유계인 영역, 유계이지 않은 영역 고려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변과 점의 개수로만 하니까. 그래서 G의 변의 개수를 계산하면은 점의 개수는 9개로 주어져 있으니까 오일러 포뮬러의 다른 결과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차수 구하면은 다 해결이 되네요. 그죠? 각 점의 차수. 자, 그래서 V2, V4, V8의 차수는 4가 되겠고 3과 9의 차수는 6, 5의 차수는 7, 소수이니까 6은 차수가 2, 7은 8, 7 또한 소수죠. 10은 3, 따라서 방금 구한 차수들을 다 더하니까 44가 나오네요. 그럼 그래프의 변의 개수는 차수의 절반, 22개가 되죠. 그러면 22개, 변의 개수 22개, 점의 개수는 9개. 이거를 3배에서 6을 빼. 만족하지 않죠? 그럼 이거로 바로 끝내버리면 되죠. 연결된 평면 그래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따질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 부등식을 만족했을 때는 이제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그래프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그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죠? 채색수도 구하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3개입니다. 이게 한 문제. 변의 개수 구하는 거, 평면 그래프가 아닌 거 구하는, 아님을 밝히는 거, 마지막으로 채색수도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제한된 시간 내에
그 긴장되는 순간에 어떻게 그리겠냐 말이야. 확신도 없잖아요. 찍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이용하느냐면은 방금 오일러 포뮬러에 따른 결과 두 번째가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길이가 3이라는 것은 회로, 바로 닫힌 곡선을 현정하잖아요. 그리고 채색소와 관련된 거는 이전 시간에 했었는데 리뷰를 뭐로 했었냐면은 꼭지점의 개수가 n인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꼭지점의 개수가 되더라. 그리고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걸 왜 언급했느냐? 지금 22개의 변과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 그래프, 평면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변이 교차되지 않게 그릴 수가 없어요. 완전 그래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완전 그래프. 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최소의 완전 그래프. 완전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로 갖는 최소. 최소로 가면은 삼각형도 만들어지고 사각형도 만들어지고 그럼 삼각형으로 따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최소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채색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포함하고 있는 최대 완전 부분 그래프. 선생님, 그것도 그래프 그려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프 안 그려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점에 넘버링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인접한다? 서로 설 때. 자, 그러면 V2, V3, V5, V7. 그죠? 서로 서잖아요. 그럼 다 이거 인접하죠? 인접합니다. 선생님, V9도 있잖아요. 3하고는 서로 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부분 그래프로 가지고 있는 최대 완전 부분 그래프는 변의 개수가 몇 개? 4개가 되겠다. 그죠? 이거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접하니까. 그럼 채색수 얼마? 완전 그래프의 채색수는 꼭지점의 개수. 채색수는 4가 되겠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건 뭐 여지가 없죠? 확실하죠? 완전 그래프의 채색수는 꼭지점의 개수. 그래프의 채색수는 그래프가 부분 그래프로 가지고 있는 완전 그래프를 찾는다. 노트에 제가 언급해놨습니다. 그래프의 채색수는 그래프가 포함하고 있는 최대 완전 부분 그래프. 최대라는 의미는 변의 개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 그래프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평면 그래프 단원의 리뷰는 오일러 포뮬러. 연결된 평면 단순 그래프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럴 때 꼭지점의 개수에서 변의 개수를 빼고 영역의 개수를 합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영역에는 유예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상수위가 되더라. 이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따른 결과, 즉 필요 조건인 꼭지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변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를 3배에서 6을 뺀 것보다 작거나 같더라.
아이디어는 유개인 영역의 변의 개수의 최소값이 3이라는 거. 왜냐하면 꼭지의 개수가 3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평면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가 바로 완전 이분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나오는데 꼭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서 길이가 3인 이런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평면 그래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변의 개수는 꼭점의 개수를 2배에서 4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길이가 3인 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길이가 4인 회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유개인 영역. 그러면 유개인 영역의 변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게 아이디어라는 거. 지금까지 평면 그래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항정리 조합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